2021년 여름 아이폰 13이 출시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아이폰 14이 역대급으로 출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항상 더 진보된 아이폰을 갈망하는 소비자들로서는 아이폰 13이 전작인 12보다 디자인이나 성능 면에서 크게 달라지는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13이 공개되고 성능 향상은 있었지만 디자인 변화는 색상 차이만 빼고는 놓치마도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관심은 차기작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딸기 하나 사 먹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고, 공급사들의 원재료 수급과 유통 적치 현상, 그리고 반도체 부족으로 공장이 자주 셧다운되는 보틀넥 현상에서 은하계 최고 밸류 기업 애플의 수장 팀 쿡이 던지는 2022년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2022년 애플 팀 쿡의 전략, 그의 선택과 집중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프리스티지 전략의 강화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지병으로 사임한 후 팀 쿡은 2011년 CEO에 오르면서 애플은 곧 망한다 라는 소리를 항상 꼬리표처럼 달고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란듯이 애플을 시총 3조 달러의 기업으로 일궈낸 핵심 비결, 그것은 바로 애플의 고급화 전략입니다. 2015년 애플은 에르메스와의 성공적인 협업을 통해서 프리스티지 전략에 확신을 갖게 되었고, 애플 매출의 중심 아이폰으로 애플 고급화 전략을 확대해 평균 판매 단가를 극적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미래와의 조우라는 슬로건이 소름 돋는 이유는 아이폰 10 이후 애플은 가격과 상관없이 더 뛰어나고 더 고급스러운 부품들을 찾아 적용하고, 비싸고 좋으면 불안과 상관없이 더 잘 팔린다는 베블런 마케팅의 법칙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애플은 인플레이션과 상관없이 역대급 아이폰 14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플에서 과연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시장에 나와 있는 아이폰 14의 정보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알루미늄 유니바디 프레임을 사용하는 아이폰은 아이폰 10 출시와 함께 비자성의 전파방이 없는 스테인리스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애플은 2017년 4월 미래기기들을 위한 티타늄 합금 및 하이브리드 플라스틱 적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특허 출원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특허 소재들의 적용 시점을 2022년에서 24년 사이로 보고 있었는데, 작년 애플이 이에 관한 활동을 시작하면서 아이폰 14 프레임의 티타늄 적용 여부가 화두가 되었고, 2008년부터 티타늄 사업을 적극 육성한 포스코에서 이에 관한 로드맵을 2016년 이미 애플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채택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가볍고 부식 우려가 매우 적은 티타늄은 이미 애플워치 5 케이스에 적용되어서 아이폰 11보다 비싼 고급 모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에 티타늄 소재의 프레임은 차기 아이폰에 채택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변화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이폰 14의 디자인은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에서 펀치홀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모양 때문에 알약 디자인으로도 불리우고 있는데요. 아이폰 10 출시 이후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아이폰 14 기본 모델은 변화가 없을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각진 형태의 프레임이 채택된 아이폰 12, 13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볼륨 버튼이 원형으로 아이폰 4와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카툭티는 완전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올해 아이폰 시리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니는 단종될 예정입니다. 6.1인치 화면 크기를 갖는 아이폰 일반형 모델, 그리고 동일한 크기이지만 고급 모델로 아이폰 14 프로, 6.7인치 아이폰 14 프로 맥스와 새롭게 아이폰 프로 맥스와 동일한 크기의 저가형 모델 아이폰 14 맥스가 미니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예정입니다. 120Hz 주사율의 프로모션 기능은 전작과 동일하게 프로 라인업에만 제공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 디스플레이는 LTPO OLED를 삼성이 전량 납품했었고, 올해부터는 LG 디스플레이가 합세해서 납품하게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BOE는 아이폰 14 기본 모델에 일부 납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서입니다. 애플은 지난 1월 이미 4나노 공정이 적용된 A16 바이오닉 설계와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TSMC 시험 양산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4나노 공정은 5나노 공정 대비 11%의 성능 향상과 22%의 전력 효율이 향상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램의 경우에는 기본 모델에는 6GB, 프로맥스 모델에는 8GB 램이 탑재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프로용 카메라로 적극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아이폰 카메라는 차기작인 아이폰 14에서 4800만 화소 해상도를 갖는 카메라가 탑재되고 8K 동영상 촬영도 지원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에는 광각 카메라 렌즈 구성을 7매로 늘려 집광을 향상시키고 색수차를 더욱 줄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카툭튀 렌즈는 이제 깔끔하게 내장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니에서 이미지 센서를 공급하고 LG 이노텍에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자, 아이폰 14 전 모델에 페이스 ID가 적용되지만 프로와 프로맥스는 펀치홀 타입으로, 기본 모델과 맥스는 노치 타입으로 적용이 되고 언더스크린 터치 ID도 별도로 추가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구현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는 최소 올해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아이폰의 첫 C타입 충전 단자 적용과 충전 단자를 아예 없앤 포트리스에 대한 이야기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에서 모바일 기기 충전 단자를 C타입으로 통일하는 법안이 제출되었고 48메가픽셀 카메라에서 생산되는 파일들의 무게를 빠르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C타입 적용이 또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14 시리즈에서는 프로와 프로맥스의 적용을 한정하고 이후 타 모델로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 14의 색상은 현재까지 블랙, 핑크, 그린, 화이트, 골드 컬러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명확히 어떤 색상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해당 내용을 입수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3이 출시되면서 처음으로 아이폰에 1TB 용량이 탑재되었는데 무엇보다 프로레스 지원 여부가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아이폰 14 프로맥스에는 2TB의 저장 용량이 추가될 수 있다는 루머가 있는데 애플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일부 아이폰 폴더블 렌더링 이미지로 인해서 아이폰 14의 플립 모델이 나온다는 루머가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애플에서 폴더블 적용과 테스트는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출시 여부는 미정이며 출시를 하게 되더라도 2024년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잠시 협찬사로부터 전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해킹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해킹 공격이 날이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위협에 가장 간편하게 보안성을 높여주는 방법, 바로 노드VPN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용 앱을 통해서 접속 버튼 한 번 눌러주는 것으로 강력한 VPN 보안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5천여 개의 서버, 링스 네트워크를 통한 가장 빠른 속도, 아이디별 6대 장치에서 동시 접속 가능, 24시간 운영되는 고객 서비스, 영국 리버풀 구단 공식 파트너이자 케이시 네이스tat과 매년 함께하는 사회적 공헌 행사까지. 자, 노드VPN이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었는데요. 이에 2년 약정으로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에게는 추가 1개월, 거기에 더해 최대 2년의 연장 구독기간을 선물로 드립니다. 결제 시 쿠폰 코드 루트9을 사용하시거나 아래 추가 정보란의 링크를 사용하시면 가장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노드VPN 신규 구독과 재구독을 고려 중이시라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망설임 없이 선택하시길 적극 권장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선 내용을 모두 보셨다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아이폰 14 모델은 $799를 유지하고 신상인 맥스는 $899, 프로 모델은 $1099, 프로맥스는 $1199로 대략 $100 가량씩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프로맥스에 만일 2TB 모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799 가격까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올해는 팬데믹 종식과 함께 9월 중순 애플파크에서 애플 이벤트가 라이브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1차 출시국이 될 가능성보다는 기존대로 10월 초에 예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조금은 특별한 이벤트를 보시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폰도 전작과 마찬가지로 14 프로와 14 프로 맥스에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14 맥스의 경우에는 보다 낮은 가격에 넓은 화면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동영상 소비 시대 중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에 대형 화면을 고려하셨던 분들이 갈아타기에 좋은 찬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아이폰 10 이하 분들은 구매를 고려해보시고 11에서 13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올해 가을은 너무나 탐스러운 사과가 준비되어서 아무래도 보상 판매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급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애플 트레이드인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매매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세 번 공장 초기화를 완료하고 보내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정보들을 확보하는 대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